5월 7일 목요일 미국 증시는 4대 지수가 모두 1%를 넘긴 강세장이었어요. 나스닥은 플러스 2.02%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S&P 500 플러스 1.46, 다우 플러스 1.24, 러셀 2000은 플러스 1.47%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방아쇠는 AMD였어요. 실적 후 주가가 플러스 18.61% 폭등, 슈퍼마이크로 플러스 24.54%, SOXL 플러스 15.05%로 반도체 섹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반대로 에너지는 직격탄이었어요. 미이란 평화협상 보도에 WTI 원유가 마이너스 5.97% 무너졌고 브렌트유는 배럴 100달러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마이너스 4.12%로 꼴찌였어요. 안녕하세요. 주식 파수꾼입니다. 오늘 시장 리뷰해드릴게요. 메인 이슈부터 시작할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과의 전쟁 리스크에 매달려 있던 시장이 오늘은 평화협상 소식에 에너지를 버리고 반도체로 몰렸어요. WTI 원유가 마이너스 5.97% 무너졌고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회담에서 동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방향을 바꿨어요. 오늘 진짜 방아쇠는 AMD였어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플러스 18.61% 폭등했습니다. 2026년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약 15% 높게 제시했고 AI 데이터 센터향 MI300 칩 수요가 폭발했다는 발표가 핵심이었어요. 시장은 베팅을 AMD 한 종목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체로 오늘 시장이 본 건 AI 이막이라는 표현이에요. 지난 2년간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독식 구도였는데 오늘 AMD가 우리 칩도 매출이 플러스 57% 성장한다고 공식 데이터로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이제 AI 칩 공급자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는 단계로 사이클을 다시 정의했어요. 1막 엔비디아 독점에서 2막 다중 공급자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AMD 1분기 실적 핵심부터 보세요. 매출이 102억 5천만 달러, 전년 대비 플러스 38%.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57억 8천만 달러로 플러스 57% 폭증했어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12억 달러로 플러스 46% 성장 전망, 시장 컨센서스 105억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BGA-AP 총마진은 56%, MI300 시리즈의 차세대 MI400 라인업이 하이퍼스케일러 AI 인프라 수주를 가져갈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매출이 공중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MI300과 MI400은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필수로 탑재해요. 그 HBM은 거의 전량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가 만듭니다. 여기서 HBM이 뭔지 짚을게요. AI 가속기에 직접 붙는 초고속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일반 DRAM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고 마진도 압도적입니다. AI 칩 한 장에 HBM이 4개에서 12개 들어가요. 즉 AI 칩 매출이 플러스 57% 늘면 HBM 매출은 그 이상으로 결국 오늘 AMD 폭등은 한국 메모리 두 회사의 가장 강력한 호재 데이터였어요. 자세한 한국 영향은 종목 분석에서 풀어드릴게요. 다음은 시장 진단입니다. 지수별로 보세요. 나스닥이 플러스 2.02%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S&P 500은 플러스 1.46%, 반도체가 견인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1.24%로 산업재가 동행했어요. 평화협상 기대로 방산과 건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러셀 2000도 플러스 1.47%로 중소형주까지 동참한 폭넓은 강세장이었어요. 오늘은 채권, 주식, 금이 동시에 올라간 보기 드문 날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36%로 마이너스 1.36%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이 반등한 거죠. 달러 인덱스는 98.04로 평화 기대의 약세였습니다. 금이 4,698.80달러까지 올라 플러스 3.14%, 거의 4,700달러를 두드렸어요. 공포지수 VIX는 17.39로 안정, 시장이 평화협상을 진짜로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Fear and 지수는 68.4로 탐욕 구간을 유지했어요. WTI 원유는 마이너스 5.97%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국채금리와 채권가격 메커니즘 짚을게요. 10년물 마이너스 1.36%는 유가 하락이 인플레 부담을 줄이고 연준 매파 부담을 약화시켰다는 시나리오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성장주, 즉 반도체와 테크에는 순풍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더 크게 평가되니까 성장주에 유리합니다. 섹터별 보세요. 테크가 플러스 2.66%로 1위, AMD발 반도체 랠리가 컸어요. 산업재가 플러스 2.59%,
종전기대로 방산과 건설이 함께 받쳤습니다.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1.42%로 빠졌어요. 평화기대로 방어 수요가 이탈한 결과입니다. 에너지는 마이너스 4.12%로 직격탄, 유가 마이너스 5.97%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다음은 종목 분석입니다. 반도체 헤드라인 슈퍼마이크로가 플러스 24.54%로 가장 강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동력이었어요. AMD 본 종목이 플러스 18.61%, QE 가이던스 플러스 15% 상회가 직격이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플러스 17.61%, 전력 반도체가 동조 상승했어요. 세배 레버리지 ETF인 SOXL은 플러스 15.05%로 엔비디아도 플러스 5.77%로 함께 올랐어요. 보통 AMD와 엔비디아는 라이벌 구도라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는데 오늘은 동반 상승이었습니다. AI 칩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해석이 양사 모두의 순풍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반도체 ETF인 SMH는 플러스 5.18%. 실적 모멘텀 종목 보세요. 우버가 플러스 8.53%. 실적 가이던스 상향이 컸어요. 디즈니가 플러스 7.54%. 스트리밍 가입자 증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락 종목 보세요. 에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마이너스 13.61%. 가이던스 하향이 직격이었어요. 엑슨모빌이 마이너스 4.00%. 쉐브론이 마이너스 3.88%로 유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일즈포스도 마이너스 3.10%. AI 매출 기여 실망이 매도 사유였어요. 이번 종목 분석 핵심은 오늘 미국 반도체 폭등이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전이될지입니다. 어제 5월 6일 코스피가 이미 플러스 6.45% 폭등하며 삼성전자 플러스 14.41%, SK하이닉스 플러스 10.64%로 선반영을 시작했어요. 오늘 미국 데이터는 한국 반도체 추가 상승의 명분이 됐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AMD Q1 실적은 한국 반도체의 가장 강력, 매출 102억 5천만 달러, 데이터 센터 57억 8천만 달러로 플러스 57% YoY 폭증. QE 가이던스 112억 달러는 시장 컨센서스 105억을 큰 폭 상회했습니다. BGAAP 총마진 56%로 마진도 강합니다. MI300 시리즈와 차세대 MI400 라인업은 HBM을 필수로 탑재해요. 즉, HBM 매출이 함께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HBM은 일반 DRAM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고 마진도 압도적이에요. AI 칩 매출이 플러스 57% 늘면 HBM 매출은 그 이상으로 늘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 메모리 회사 위치 보세요. 엔비디아만 보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글로벌 HBM 점유율은 SK하이닉스 62%로 1위,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였어요. 그런데 2025년 3분기에 삼성전자 점유율이 35%로 급증하며 분기 기준 가장 큰 점유율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2026년 들어 HBM 월 생산을 17만 개에서 25만 개로 47% 확대 중이에요.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AMD MI300용 HBM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실상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라 오늘 AMD가 AI 이막 신호를 쏜 건 한국 메모리 두 회사의 엔비디아 더하기 AMD 양면 매출 시나리오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한국 시장 4단계 전이 시나리오 풀어볼게요. 1단계는 오늘 한국 개장 직후 ETF와 시초가 갭상승입니다. SMH 플러스 5.18, SOXL 플러스 15.05 흐름이 보통 2시간에서 6시간 시차를 두고 KODX 반도체와 TIG FM 반도체 TOP10의 시초가 갭상승으로 반영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시초가에서 플러스 1에서 3% 갭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는 장중 외국인 추가 매수 유무. 어제 외국인이 플러스 2.9조 원을 이미 한국 반도체에 투입했어요. 오늘 미국 데이터가 추가로 강해진 만큼 매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이 1,440원대를 더 깨고 내려가면 외국인 매수가 한층 강해질 수 있어요. 3단계는 이틀째 이후 공급망과 후공정 재평가입니다. 대형주가 1차 상승하면 다음 차례는 후공정 장비와 소재 종목군이에요. 재평가 후보 첫 번째, 한미반도체. HBM TC본더 글로벌 1위로 점유율 71.2%, 2026년 매출 8,135억, 영업이익 4,042억 전망입니다. 두 번째, HPSP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사실상 독점이고 영업이익률 50% 이상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모두 고객사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리노공업.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프로브핀, 영업이익률 30에서 40%대의 무차익 경영, AI 칩 테스트 단계가 늘어날수록 수혜입니다. 4단계는 1주에서 2주 내 글로벌 자금 재배분이에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2026년 플러스 32% 늘어 8,2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자금의 일부가 결국 HBM 공급사인 한국메모리 두 회사로 구조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더라도 중장기 추세는 우호적이에요. 다만 단기 리스크는 한국 반도체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미 큰 폭으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어제 5월 6일 코스피 플러스 6.45, 삼성 플러스 14.41, 하이닉스 플러스 10.64 폭등은 사실상 오늘 미국 흐름을 하루 먼저 가격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미국이 플러스 5% 올랐는데 한국은 어제 이미 플러스 14% 올라서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패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초가 개폭과 외국인 수급 방향이 오늘 한국 시장 판단의 핵심 두 가지 지표예요. 종목별 우선순위 정리하면 최우선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2차는 한미반도체 HPSP, PSK홀딩스, 3차는 사이클 호행수의 리노공업이에요. 다음은 다른 주요 이슈입니다. 이란 평화협상 보도로 유가가 무너졌어요. WTI-5. 유가 하락은 인플레 압력을 줄이고 10년물 금리 마이너스 1.36%를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원유 안정 더하기 연준 매파 부담 완화 시나리오가 채권 매수로 이어진 거예요. 매그니피센트 7안에서도 격차가 커졌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5.77%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0.63%, AI 수혜 집중도가 칩 회사로 쏠리고 소프트웨어 빅테크는 차별화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요. 다음은 내일 핫 이슈입니다. 첫째, 반도체 추가 실적 점검입니다.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가이던스가 AMD 흐름을 이어갈지 봐야 해요. 둘째, 이란 평화협상 후속 보도. 종전 합의가 공식화되면 에너지 섹터 추가 하락 가능합니다. 셋째, 10년물 금리 4.3% 지지선. 유가 추가 하락 시 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어요. 넷째, 매그7 내 격차. AI 수혜가 어디로 쏠리는지 종목별 차별화가 강해질 가능성입니다. 다섯째, 금 4,700달러 돌파 여부. VIX는 낮은데 금이 오른 건 장기 불안 심리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한국 시장 영향 정리할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늘 시초가 갭 상승 가능, 다만 어제 플러스 10에서 14% 폭등 후라 차익 실현 매물도 함께 봐야 합니다. HBM 후공정 장비주, 한미반도체와 HPSP, PSK홀딩스는 2일에서 3일 시차로 재평가 가능 구간이에요. 유가 마이너스 5.97%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운송의 단기 호재, SK이노베이션과 SOL에는 단기 부담입니다. 원달러가 1,440원을 깨고 더 내려가면 외국인 추가 매수 사이클 가능. 종합하면 미국이 깔아준 길 위에서 한국 반도체가 추가로 가느냐 차익 실현으로 쉬느냐를 환율과 외국인 수급으로 판단할 자리예요. 내일 시장 리뷰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